네, 유병헌 씨가 전남 해남에 나타났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 일대를 수색하던 검경 수사팀 순천지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네, 수사팀이 애써 유 씨 뒤를 쫓아왔지만 해남 일대에서 놓치면서 유 씨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. 이런 가운데 유 씨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밀항을 시도하거나 이미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전남 신안군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자, 백종규 기자, 이 유 씨의 밀항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유병헌 씨의 밀항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전남 해남과 그리고 순천 일대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되는 유 씨가 밀항을 한다면 어느 곳으로 갔을까 저희가 추정을 해보고 있는데요. 저희가 지금 전남 신안에 있는 가룡마을 포구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은 과거 선착장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지금은 낚싯배들만 간간히 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또 이곳은 포장도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가 않은 곳인데요. 이런 곳이 전남 신안군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, 이런 포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 씨가 이곳을 밀항지로 이곳을 선택했다면은 이곳을 찾아와서 밀항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. 실제로 신안군은 천사섬이라고 불립니다.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해서 천사섬이라고 불리는데요. 실제로는 사람이 사는 섬이 91개, 무인도는 789개나 됩니다. 섬이 많은 만큼 숨을 곳도 많은데요. 유 씨가 밀항을 시도하거나 이미 했다면 신안 인근 섬에서 숨어 밀항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. 또 지금까지 도주 경로를 볼 때 신안은 전남 순천과 해남 중간 지점에 있고 이동 경로가 길지 않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검경 수사팀은 유 씨가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목포와 해남, 신안 지역 해안도로 주요 길목은 물론 항구에 정박한 낚싯배까지 수색하고 있습니다. 유 씨가 신안 인근에서 밀항을 시도한다면 변장을 해 여객선을 타고 섬 지역으로 이동한 뒤 어선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다른 국적 선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 신안 연안에서 밀항을 한다면 브로커들과 접촉해 낚싯배를 빌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신안군에서 중국까지는 250마일, 즉 450여 킬로미터 정도여서 성능 좋은 어선을 이용한다면 10시간 안에 밀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입니다. 이 일대 주민들도 섬이 많아 일일이 수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 씨가 충분히 밀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. 게다가 유 씨의 측근이 밀항 전문 브로커 한 명과 접촉해 중국이나 그 주변 국가로의 밀항 가능성을 타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대가로 100억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. 밀항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남 목포와 신안 등 항구도시 인근 여객선 터미널과 선착장에서는 검문 검색도 강화됐습니다. 목포에서 신안으로 들어오는 아패대교 인근에서도 검경 수사팀이 24시간 검문 검색을 펼치고 있습니다. 검경 수사팀은 전남 해남에 급파했던 수사팀 60여 명을 해남에서 철수시켰습니다. 유 씨의 꼬리를 뒤쫓다가 해남 일대에서 놓친 수사팀이 이제 유 씨가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유 씨가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난달 30일에 움직였고 검찰은 이 움직임을 열흘이나 지나서 확인했기 때문에 유 씨가 이미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수사팀이 2, 3일 이내에 유 씨의 도주 경로를 찾지 못한다면 순천에서 받았던 뒷북 수사 논란은 물론 검경 공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유 씨가 밀항에 성공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.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고 세월호 재판이 열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를 놓친 셈이어서 수사팀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YTN 백종규입니다.